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밀입니다. S&P 500은 0.02% 정도 횡보 수준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단연코 가장 아웃퍼폼 해준 섹터는 바로 여기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주력으로 투자하는 섹터인데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평균 30% 이상 올랐고, 그 중에서도 특히 OBE와 OVV 그리고 NRGU는 40% 이상이라는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레버리지를 하지 않아 너구리라는 NRGU의 이러한 폭발적인 상승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멤버십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너구리 쪽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량 또한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펀더멘탈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수량은 늘려왔고, 어제도 따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드렸듯이 바로 9월 27일 나온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와 같이 에너지 섹터는 모든 섹터 대비해서 여전히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이며, 오늘날 에너지 섹터가 받고 있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역사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받아왔던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도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한참 갈 길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이더딥을 하기에 적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테크 섹터의 경우는 타 섹터 대비해서 가장 고평가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역사적으로 받아왔던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도 이렇게 높은 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JP모건은 에너지 섹터를 상으로 포지션을 오버웨이트로 바꾸었고요. 골드만삭스는 바이더딥을 꾸준히 하겠다는 등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런 데일리 데이터들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받고 있는 정보인 만큼 결코 무료가 아니고요. 그런 만큼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림으로써 기관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이제서야 에너지 섹터를 상으로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대로 S&P 500이나 나스닥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파란색 차트는 PSCE라고 해서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중소형 원유주들이 위치해 있는 ETF이고요. 주황색은 성장주 ETF인 QQQ로 잘 보시면은 두 개의 차트는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포지션을 에너지 섹터를 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성장주를 상으로는 악재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매크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S&P 500의 경우는 4274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4300이 뚫린 상태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차근차근 보조지표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S&P 500이 그나마 반등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나마 해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달러로, 지금까지 달러가 정말 심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하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씌워보시면요, 달러의 위치는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이렇게 어퍼 리밋을 뚫고 올라간 상태로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매수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RSI 위치를 바라봐도 이렇게 76.09인 상태로 RSI와 볼린저 밴드 모두가 과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나마 달러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S&P 500은 이렇게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갭을 채우러 4300 이상까지 돌아가는 것 또한 이상할 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RSI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나리오이고요. 달러가 골든 크로스를 돌파했다는 점에 있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달러가 골든 크로스를 돌파함으로써 이렇게 106달러까지 갔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결국 다음 저항선인 107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사 단기적인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채권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평가하려면 일드 커브를 봐야 되는데요. 30년 국채금리에서 3개월짜리 국채금리를 빼보시면은 여전히 굉장히 인버ted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주봉 기준으로 바꿔보시면은
얼마나 인버티드 된 상태가 심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는 여기 1988년 이후로 이 정도만큼이나 일드 커브가 인버티드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일드 커브가 최근 30년 국채금리의 상승과 함께 이렇게 다시 가파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기준치까지 올라가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아무리 못해도 여기 0.02%라는 기준치까지 올라가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아무리 못해도 0.8%는 추가로 올라가야만 일드 커브가 정상적인 범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4.7% 정도니까 일드 커브가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0.8%가 추가로 올라간다면은 30년 국채금리는 4.7에서 0.8을 더하니까 5.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딱 올라간다는 기준에서입니다. 보수적으로 그 이상의 범주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30년 국채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록 채권이 꽤나 높게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권 쪽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30년 국채금리가 만약에 여기 5.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성장주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무슨 이슈가 터지면은 그 이슈를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기준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했을 때 파생돼서 다른 무언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이미 뭔가 터지고 손실을 본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시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0년 국채금리는 이제 4.7%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다음 저항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 정도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과 2011년쯤에 4.8%는 꾸준히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4.8%가 만약 뚫리고 나면은 여기 5.4%까지는 저항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드 커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5.4%라는 구간은 전혀 불가능한 구간이 아닌 것으로 채권 쪽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식을 상으로는 가급적이면 대세 상승력이라고 보시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글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로 앞으로도 꾸준히 롱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것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차트에 맞게 구글의 주가가 하락하였고요. 지금은 구글이 여기 이렇게 124에서 125달러 부근에 갭이 잡혀있고, 이 갭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여기 또 하나의 갭인 111에서 113달러대의 갭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구글의 주가는 여기 이 갭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요. 구글의 주가가 만약 111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이렇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구글은 적정 주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므로 대응하기에도 적절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분석은 어디까지나 오늘 기준에서의 분석이지, 나중에 구글의 주가가 실제로 111달러대가 됐을 때 그때 당시의 원유 쪽과 매크로 펀더멘탈 그리고 옵션 등을 다방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 같고요. 대응하기에 좋아진다면은 그때 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인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하기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